달리 말해서 나는 뭔가를 알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이평선 지지를 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고요. 가격 보고 평행선 딱 끄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카카오 많이 내려왔잖아요. 조정 많이 했잖아. 이쯤 되면 반등 안 할라? 반등할 때 된 것 같은데 딱 보면 약간 하나 둘 쌍바닥 같잖아요. 만약에 한 이쯤 왔다고 칩시다. 쌍바닥이라고 이거를 무조건 지키라는 법은 없어요. 항상. 근데 거의 여기 지지선이 비슷하죠. 양봉을 세웠어. 그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이거 그 다음날 확인하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뭔가 수상한데 양봉 나죠? 그래 이 지지를 했구나 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지지도 됩니다. 뭐 60일선으로 지지를 해도 되고요. 주봉상으로 지지를 해도 되고요. 근데 가격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이평선은 어쨌든 가격에서 파생되는 거고 가격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지지와 저항 평생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 추정은 상품 선물을 비롯한 선물 시장에만 적용되는 전략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나와 같은 추세 추종자를 사로잡는 요소가 아니다. 추세 추종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가가 오르고 있으며 하나의 추세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세 추종자는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지 않지만 하락 추세일 때는 빠져나온다. 달리 말해서 나는 뭔가를 알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균을 중시해서 위험을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단일 거래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사는 이유는 그냥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사요. 저는 펀더멘탈도 봐요. 펀더멘탈도 봅니다. 근데 이분은 펀더멘탈을 안 봐도 성공했어요.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추세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상승하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향치품 잘 가잖아요. 가다가 조정을 해요. 모르겠다. 나 지지와 저건 모르겠다. 근데 이게 대충 조정할 때 그냥 오르니까 살란다. 오르니까 샀어. 근데 이렇게 올랐어. 그럼 잘한 거지요. 근데 오르니까 딱 샀어요. 만약에 샀는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여러분.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저는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주도업종을 따라가면서 하니까 좀 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예측 안 해도 된다고요, 굳이. 뭐 배팅을 했어요. 여기 배팅을 했어. 근데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거 손절하고 나오면 돼요. 하락 추세는 그냥 빠져나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면 이게 손실이 얼마고 돈이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 빠져나오는데 하락 추세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를 알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누가 예측을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위험을 분산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몰빵을 절대 치지 않는다. 이분 몰빵 안 칩니다, 여러분. 주식 추종자들은 몰빵을 절대 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거래에서 손절이 나가고 해도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추세가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일단 지수 있죠, 지수.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 그런 쪽 선물이 있죠.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각종 원자재들이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환율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각종 있죠. 스위스 프랑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 추종자들은 이런 거를 다 봐요. 여러 가지 시장을, 유동성이 충분한 시장을 맨날 차트를 보고 따라갑니다. 이건 추세가 발생했네요. 이런 거에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을 거예요. N 같은 거, 환율 같은 거. 환율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말로.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한 추세 추종 원칙을 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합니다. 다 프로그램들이 매매해요, 실제로. 오늘 2%나 오르네? 와, 이건 진짜 떼돈 버는 거거든요. 2%면 이게 그냥 2%인데 레버리지가 잔뜩 끼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환 시장에도 있습니다. 금리에도 배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10년물 아니면 국고채 같은 것도 있고 10년물 이런 거 금리를 배팅하죠. 추세가 있다면 그냥 따라라. 그러면 돈이 된다. 하지만 위험은 하락 추세일 때는 반드시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간단하죠. 진리는 간단한 곳에 있어요. 진리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부할 뿐이죠. 인생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매일 해야 하는 끊임없는 배팅의 연속이다.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찰 가능한 사심만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시장에서든
인생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인생에서든 시장에서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아주 많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약간 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도 이거 종목 어때요?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코스피 지수가 2600을 갈까요? 3000을 갈까요? 2400 깨지나? 너무 무서워요. 막 하잖아요. 그런 건 막 답변을 잘 하더라고요. 2400을 뭐 어쩌고 저쩌고 기관의 수급이 어쩌고 외국인이 어쩌고 뭐 미국의 FOMC 뭐 어쩌고 파월이 금리를 내리니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똑똑하지 않아서요. 실제로 모르고요 제가. 예. 저는 몰라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부끄럽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죠. 인정하는 자세가 그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틀릴 수 있는 걸 언제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배팅을 하잖아요. 배팅을 해요. 계속 배팅을 해요. 배팅을 했다. LG전자에 배팅을 했다. LG전자에 뭔가 배팅을 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약간 쌍바닥하고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 샀는데 내려버렸죠. 만약에 내려버렸어. 내가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 다음에는 잘해봐야지. 깔끔하게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시장이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아주 많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통제를 해요? 이거를 야 내일 올라가라 하면 올라갑니까? 자기 마음대로지. 내일 내려가라 하면 내려갑니까? 아까 지 마음대로지.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주가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KB금융 같은 거 막 한 내렸죠. 샀는데 물렸어. 여기 막 내려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제발 내일 좀 올라줘 한다고 얘가 올라요? 안 오르잖아요. 얘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손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살까? 여기서 팔까? 그것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요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우크라이나 도로랍니다. 지뢰가 잔뜩 깔려있죠. 그 탱크 못 지나가게 하려고. 괜히 자동차들이 고생이잖아요. 이 밟으면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지뢰들이 많잖아요. 어떤 내가 만나는 인간이 지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뢰일 수가 있어. 뭐 알고 보니까 불법이야. 친구가 만나보라 해서 만났는데 얘가 막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지뢰.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 건너가냐?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가냐? 나는 그냥 안 밟을 자신이 있다. 피해갈란다 하고 그냥 지뢰를 마주보고 그냥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 난 너무 무서워. 뭐 차에서 내려서 갈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난 너무 무섭다. 이거 내가 가다가 혹시 다른 사람이 이 지뢰를 먼저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죽는 건데. 나는 이 길로 안 갈래.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깔려있는 환경은 동일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좋은 배팅을 하냐가 우리 삶을 만드는 거고 우리 투자 결과를 만드는 거고 내 계좌를 풍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배팅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지뢰가 막 깔려있는데 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요 당장. 대다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에 대처하지 못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규칙을 손보거나 슬쩍 비틀거나 바꾸려고 한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요. 돈을 잃는 거에 두려워해요. 기분 나빠해요. 안 잃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을 잃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여러분 규칙이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 그러니까 돈 벌 확률이 높은 규칙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규칙을 자꾸 손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 설정을 한 10%를 했어. 10%를 했는데 귀신같이 나의 손절선을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조선 기자재들 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죠. STX 엔진이 우리가 샀었는데 손절 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 마린 엔진. 이것도 귀신같이 손절 건드리고 그냥 올라갔어요. 이런 거 보면 바꾸고 싶죠. 손절선 늘리면 안 돼요. 손절 한 마이너스 30%, 40%, 5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올라갔었으니까. 건드리고 올라갔잖아요. 손절 나가고 올라갔어. 근데 그렇게 고치잖아요. 내가 고친 그 규칙 때문에 크게 잃는 경우가 나중에 발생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다가 파산 한다니까요. 이제 파산하고 나면 안 해야지. 규칙은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자꾸 바꿔요. 과최적화라고 하는데 특정 상황에만 맞는 그 전략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특정 전략을 막 과최적화를 하면요. 단기간에 100% 200% 나오는 그 전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적용을 하잖아요. 절대 안 먹힙니다.